새벽 4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30년째 반복되는 설날 아침이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고 거실 소파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숨을 쉬며 일어나 앞치마를 둘렀다. 시계를 보니 4시 15분. 오전 9시까지 차례상을 준비하려면 서둘러야 했다. 부엌 불을 켜고 어제 밤늦게까지 준비해둔 재료들을 하나씩 점검했다. 동태 전용 동태는 해동됐고 산적용 쇠고기는 밑간이 배어 있었다. 시장에서 사온 미나리는 씻어서 물기를 빼두었고 다행히 도라지도 어제 미리 손질해 두었다. 문득 20년 전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가 떠올랐다. 순자야, 차례상은 마음가짐이 중요해. 조상님들께 드리는 거니까 정성을 다해야 한단다. 그 말씀대로 나는 30년간 단 한 번도 대충 차리지 않았다. 전을 부치는 동안 초등학교 교사인 딸아이한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오전에 시댁 다녀와서 점심때쯤 도착할게요.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잠시 미소 짓다가 갑자기 눈앞에 동태전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걸 발견했다. 아이고, 한숨이 절로 나왔다. 새로 부쳐야 하는데 동태는 이제 2토막밖에 안 남았다. 그때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일어난 모양이다. 아침 뉴스를 틀어놓곤 입을 둘둘 말고 소파에 앉아 있는 게 눈에 선하다. 30년째 똑같은 모습이다. 여보, 혹시 동태 좀 더 사다 줄 수 있어요? 묻긴 했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다. 응. 아침부터 어딜 나가. 있는 걸로 하지 뭐. 역시나였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친구 미숙이의 말이 떠올랐다. 순자야, 너무 참지 마. 나도 작년에 폭발했거든. 그랬더니 우리 영감 완전 달라졌어. 그때는 그저 웃으며 넘겼는데 시계는 어느새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2시간 동안 부산하게 움직였건만 아직 절반도 못 끝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큰아들네는 8시까지 온다고 했다. 며느리가 아이들 깨우고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작년에는 내가 전날 가서 도와줬었지. 부엌 선반에 놓인 그릇을 꺼내다 문득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눈에 띄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앞치마에는 기름 자국이 군데군데. 게다가 눈 밑의 다크서클은 마치 멍이 든 것처럼 퍼져 있었다. 아, 이게 뭐 하는 걸까? 30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을까? 거실에서는 여전히 뉴스 소리가 들려온다. 남편은 아침 드라마까지 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면 여보, 차례상은 다 됐어요? 라고 물을 것이다. 항상 그래왔듯이. 그날 아침 나는 몰랐다. 내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차례상을 얻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도. 오늘도 여느 때처럼 요가원에 왔다. 거울 앞에 요가 매트를 펼치며 한 달 전의 일을 돌이켜본다. 1994년 28살에 시집왔을 때가 생각난다. 첫 명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시어머니께 차례상 차리는 법을 배웠지. 이 집안은 대대로 큰 며느리가 차례를 모셨단다. 정성이 부족하면 집안이 기울어진다고 하셨어. 시어머님의 그 말씀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결혼 직후 친정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다. 설날에 친정에 가보고 싶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다. 큰 며느리가 명절날 친정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때 난 눈물을 삼키며 이해하려 애썼다. 시어머니는 내게 엄격하셨지만 그래도 함께 장보고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배웠으면 이젠 내가 혼자 해보렴.
30살에 처음으로 차례상을 차렸을 때 시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다. 큰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육아와 집안일에 치여 살면서도 명절만큼은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보기부터 음식 준비까지. 남편은 그저 TV만 보고 있었지만 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다. 왜 나는 30년 동안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을까? 요가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나이 들수록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해요. 인생의 황금기가 바로 지금이니까요. 작년 가을, 요가를 시작한 건 우연이었다. 허리 디스크로 정형외과를 다니다가 의사 선생님 추천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다. 요가원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됐다. 미숙이는 지난해 폭발했다고 했지. 남편한테 당신은 왜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하고 소리쳤더니 그 다음부터 조금씩 달라지더라고. 수진이도 비슷한 경험을 했단다. 이제는 남편이 설거지도 하고 장도 봐와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제법 익숙해졌어요. 요가원 원장님은 늘 말씀하신다. 나이 들수록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해요.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어요. 지난달 설날 차례상을 엎었을 때 나도 놀랐다. 30년 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감정이 그렇게 폭발할 줄은 몰랐다. 남편이 작년에는 더 잘했는데 라고 말했을 때 내 손이 멋대로 움직였다. 차례상이 엎어지는 순간 온 집안이 조용해졌다. 시아버지, 제사 모시던 제상, 설날 차례상으로 30년을 썼던 그 제상 위에 음식들이 엎어져 있었다. 검은 떡국 국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과일들이 대굴대굴 굴러갔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3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었을까?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 요가 매트 위에 앉아 깊은 심호흡을 한다. 이제야 내가 왜 그랬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20대의 순자도 30대의 순자도 아니다. 이제는 60대의 나이 든 여자다. 하지만 여전히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게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오늘의 요가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서 일기를 써야겠다. 그날의 일을 그리고 그 후의 변화를. 아직도 쓸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다. 아침 8시 반 모든 것이 준비되어 갈 때였다. 차례상은 거의 완성되어 있었다. 과일은 크기대로 가지런히 놓였고 떡국은 방금 끓여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큰아들네 가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며느리가 환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손주들은 뛰어와 내 허리를 끌어안았다. 할머니, 떡국 주세요. 7살 손주의 제잘거림에 잠시 미소가 지어졌다. 남편은 그제서야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벌써 왔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러고는 손주들 머리만 쓰다듬더니 다시 소파로 돌아가 앉았다.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곧 차례를 지내야 할 시간. 마지막으로 재상을 점검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식혜는 안 담았어요. 순간 나의 손끝이 떨렸다. 직해요? 작년에도 안 했잖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요. 작년엔 있었던 것 같은데 남편은 TV를 보면서 무심히 말을 이었다. 전이랑 적도 작년보다 양이 적어 보이네. 예전에는 더 정성스럽게 했는데 찰나의 순간이었다. 30년간 쌓아두었던 감정이 화산처럼 터져 나왔다.
그래요? 그럼 당신이 한번 해봐요. 내 손이 재상을 잡았다. 30년 동안 한 번도 도와주지 않고 매년 평가만 하시더니 이제는 옛날이랑 비교까지 하세요? 재상이 기울어졌다. 검은 떡국 국물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사과가 대굴대굴 굴러갔다. 배도 밤도 대추도 바닥을 뒹굴었다.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다. 아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입을 막았다. 손주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짓이요? 제가 지금까지 한 게 다 짓이었나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하는 건 짓이고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차례상 차린 건 짓이고 당신 체면 지키려 참고 또 참은 게 다 짓이었어요? 마룻바닥에 흘러내린 국물을 바라보았다. 30년 동안의 침묵이 저 국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엄마, 아들이 다가왔다. 하지만 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밖으로 뛰쳐나왔다. 1월의 찬 공기가 뺨을 때렸다. 그대로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다. 다리가 저려올 때쯤 요가원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계단에 앉아 있기로 했다. 설날 아침 앞치마를 두른 채 요가원 계단에 앉아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딸아이였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잠시 혼자 있고 싶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나로 있고 싶었다.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날렸다. 그제야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다. 요가원 계단에 앉아 있는데 딸아이가 찾아왔다.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아 이곳저곳 찾아다녔다고 했다. 요가원에 올 거란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엄마가 요즘 제일 편해하는 곳이 여기잖아요. 라고 답했다. 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설날의 한적한 거리가 스쳐 지나갔다. 평소라면 이런 적막한 풍경에 마음이 차분해졌을 텐데 오늘은 가슴 한켠이 무겁기만 했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신호등 앞에 멈춰 선 딸이 내 손을 잡았다. 사실 전부터 아빠한테 그러시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현관문을 열자 큰아들이 마중 나왔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는 조용히 물수건을 내밀었다. 바닥은 이미 깨끗이 닦여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은 날 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방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빤 원래 그래. 화나면 방에 들어가는 게 습관이잖아.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다. 30년 동안 늘 그래왔다. 대화로 풀기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남편의 방식이었지. 저녁이 되자 시동생 부부가 찾아왔다. 설날이라 세배를 하러 온다고 했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형수님, 어머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시동생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다. 옆에서 시누이가 팔꿈치로 옆구리를 찔렀다. 당신 그만해. 형님도 다 사정이 있으셨을 거야. 시누이는 내 손을 잡았다. 언니, 저는 이해해요. 우리 남편도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친정어머니, 동네 친구들, 먼 친척들까지.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모양이었다. 순자야, 정신 차려. 너 미쳤니?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체면이 뭔지 알아? 그래도 너는 큰 며느리야. 밤이 되어 집안이 조용해질 무렵 손주들이 살금살금 내 방으로 들어왔다. 할머니, 우리 아빠가 내일은 자기가 설거지한다고 했어요.
7살 손주의 순수한 목소리에 웃음이 났다. 5살 손주는 내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읽자고 조르는데 문득 깨달았다. 이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할머니로 기억될까?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감정에 정직했다. 그동안 참아온 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터졌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다. 베개에 기대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내일부터는 이 집에 많은 것이 달라지겠지. 어쩌면 나부터 달라져야 할지도 모른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마치 오래된 무언가가 서서히 흩어지는 소리 같았다. 설날 다음 날 짐을 챙겨 친구 미숙이네 집으로 갔다. 며칠만 머물다 갈게.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언제 돌아갈지 나도 알 수 없었다. 미숙이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다. 순자야, 잘했어. 난 내가 자랑스럽다. 친구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니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혼식 날 흰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던 28배 나. 첫 아이를 낳고 품에 안았을 때에 떨리는 마음. 시어머니 병간호하며 밤새웠던 날들. 그 모든 순간에 나는 혼자였다. 남편은 늘 그저 옆에 있었을 뿐. 내 마음은 보지 못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이번엔 큰아들이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밥을 안 드세요. 어머니 없이는 밥맛이 없다고. 마음 한켠이 시큰해졌다. 그래도 받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미숙이네 옥상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문득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순자야, 너 꿈이 뭐였어? 미숙이가 물었다. 꿈.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결혼하고 나서는 그저 며느리로,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왔을 뿐. 옥상에서 바라본 하늘은 유난히 파랬다. 저 하늘처럼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딸아이가 찾아와 말했다. 아빠가 요즘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릇도 깨뜨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제법 잘하세요. 웃음이 났다. 서툴러도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겠지. 나도 남편도 이제야 배우기 시작하는 걸지도 모른다. 미숙이네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다. 이혼? 아니, 그건 아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싶을 뿐. 30년 동안 미뤄두었던 대화를 시작하고 싶을 뿐. 요가원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수업이 끝나고 원장님이 물으셨다. 많이 힘드시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숨통이 트인 것 같아요. 저녁이면 미숙이와 막걸리를 한 잔씩 나눴다. 나도 그랬어. 처음에는 다들 날 이해 못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창밖으로 달이 떴다. 달빛이 참 밝았다. 어둠 속에서도 저렇게 빛나는 게 지금의 나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로 열흘째. 이제는 내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순자가 아니다. 하지만 그게 나쁘지만은 않다. 이제는 조금 더 나다운 삶을 살고 싶다. 핸드폰에 남편이 보낸 문자가 와 있었다. 집에 언제 오시나요? 답장은 하지 않았다.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다. 베란다에 앉아 하늘을 보았다. 별이 참 많았다. 저 별들처럼 나도 이제는 혼자만의 빛을 내고 싶었다. 이른 봄의 찬 공기를 가르며 요가원으로 향했다.
2주 만의 방문이었다. 원장님은 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은 수업이 아닌 상담을 하러 왔다는 것이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이제는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창 너머로 보이는 앙상한 나뭇가지에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었다. 원장님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명절날 일어난 일, 친구 집에서 보낸 시간, 그리고 그 사이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했다. 내 이야기를 들으시던 원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며느리로,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왔다. 하지만 정작 김순자라는 한 사람으로는 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 말에 원장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요가원을 나서는 길에 문득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건네신 말씀이 생각났다. 순자야, 너무 참지 마라.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내 눈에 비치는 모습은 달라져 있었다. 매일 보던 길가의 나무들도 건널목의 사람들도 새롭게 보였다.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따라 써내려갈 이야기가 많았다. 내 안의 변화를, 깨달음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싶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창가에 앉아 생각했다. 나는 6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나를 마주하고 있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작이 늦은 것보다 시작하지 않는 게 더 늦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딸아이가 보내온 사진 한 장. 남편이 설거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툴고 어색해 보였지만 그 모습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요가원 원장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과정이라고. 서로를 이해하는 법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고. 저녁이 되어 별들이 떴다. 미숙인의 집 베란다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인 것 같았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문장을 적었다.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순자로 살아갈 것이다. 60년 만에 찾은 진짜 나로 살아갈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마치 내일을 비추는 것처럼.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열쇠를 넣는 손이 떨렸다. 집 안은 조용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설거지가 깨끗이 되어 있고 거실이 전보다 정돈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남편의 노력이 엿보이는 작은 변화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다. 한 달 사이 남편은 조금 수척해져 있었다. 머리카락도 더 하얗게 새어 있었다. 식탁에는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서툴게 썰린 김치, 모양이 고르지 않은 계란말이. 혼자서 요리를 배우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텃밭에는 상추가 자라고 있었다. 예전에는 관심도 없던 일인데 내가 없는 동안 무언가를 심고 가꾸려 한 모양이었다. 저녁이 되어 식탁에 마주 앉았다. 서로 말없이 밥을 먹었지만 이 침묵은 예전과는 달랐다. 깊은 생각에 잠긴 고요한 시간 같았다. 밤이 되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남편이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 지난 한 달간 자신을 돌아보았다고 했다. 앞으로는 달라지고 싶다고. 달빛이 창을 통해 스며들었다.
서로의 그림자가 벽에 겹쳐지며 하나가 되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는 밤이었다. 일기장을 펼쳐 오늘의 기록을 남겼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고.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아침이 되어 눈을 떴다. 남편은 이미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모습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 딸아이가 보내온 문자. 엄마, 아빠가 많이 달라지셨죠. 답장을 쓰면서 미소 지었다. 나도, 남편도,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퇴직한 교감 선생님이었던 남편은 이제야 진짜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다. 사람의 마음을 배우는 공부,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공부. 요가원에서 만난 원장님께 말씀드렸다.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걸 남편도 이해한다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나의 시간이라고. 봄바람이 불어오는 마당에 앉아 있으니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찻잔을 내밀었다. 말없이 나누는 차 한 잔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천천히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깊은 대화가 오갔다. 작은 화분을 하나 샀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가꿔 나갈 시간들을 생각하며 새순이 돋아나기를 기다렸다. 일기장 마지막 장에 적었다. 오늘도 우리는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 서툴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늦었지만 진정한 시작을 향해. 2025년 설날, 1년 만에 다시 찾아온 아침. 이번에는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남편도 이미 일어나 있었다. 달라진 건 시간만이 아니었다. 새벽 4시가 아닌 6시. 혼자가 아닌 둘이서 준비하는 차례상. 부엌에는 전날 저녁부터 미리 손질해둔 재료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남편은 묵묵히 채소를 다듬고 나는 전을 부쳤다. 서로의 호흡이 자연스럽게 맞아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밝아왔다. 새벽별이 사라지고 푸른 빛이 스며들었다. 마치 우리의 지난 시간을 비추듯. 큰아들네 가족이 도착했다. 며느리는 미리 준비해온 나물 반찬을 내밀었고 손주들은 이제 키가 훌쩍 자라 할머니 허리까지 왔다. 차례상을 함께 차리는 동안 작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엎어진 그릇들, 쏟아진 국물, 흩어진 과일들. 하지만 그 순간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예전보다 차례상의 음식은 조금 줄었다. 하지만 정성은 더해졌다. 함께 준비한 시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 마음이 담겨 있어서일까. 이제는 안다. 전통이란 건 형식이 아닌 마음이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 건 서로를 향한 공경과 사랑이라는 것을. 차례를 지내는 동안 집안에 은은한 향이 퍼졌다. 묵은 향불 냄새와 새로 지어진 떡국 냄새가 섞여 독특한 내음을 만들어냈다. 오후가 되어 친정 식구들이 찾아왔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딸의 행복한 미소가 보이셨나 보다. 저녁이 되어 모든 일과가 끝났다. 뒷정리는 남편과 아들이 도맡아 했다. 나는 요가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잠시 집을 나섰다.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다. 1년 전 그날처럼 밝은 달이 떠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2025년 설날, 나는 다시 차례상을 차렸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모두와 함께. 쓰러진 것만 같았던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안다. 사랑도,
이해도, 존중도 모두 함께 배워가는 것이라는 걸. 늦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걸.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배워갈 것이다. 서로의 마음을 읽는 법을, 함께 나누는 법을,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해지는 법을.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축복처럼 들렸다. 새로운 봄을 알리는 소리처럼.